이어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핸드폰이 계속 이렇게 흔들리는 게 많이 보기가 불편하실 텐데요. 좀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간지가 끼워진 그 뒷부분, 증거가 부동이 되어서 증거가 분리 제출됐던 부분들을 이제 다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증거 서류 제일 앞쪽으로 이제 다시 오시게 되면, 이제 사법경찰관이 제출한 증거 서류로서 이제 10페이지에서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증거 목록으로 해당되는 건 증거 목록 2페이지에 이 사경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이제 증거 목록 10페이지에 해당되는 공성 피해자 신문조서입니다. 이 그러니까 법정 진술과 이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토하셨다시피 이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러니까 그만큼 열의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나중에 검토하는 게 시간 관계상 행여라도 시간이 모자라면 이걸 제끼고 넘어갈 수 있도록 뒤에 검토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요. 저는 이 영상 제작 편의상 앞에서부터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실전적으로는 피해자의 그런 고소장, 진술조서 내지는 압수조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검토를 하시는 부분을 수험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피의자 신문조서 앞에 뭐 전과라든지 병역 이런 부분들 특히 한 페이지 정도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한 페이지 정도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항상 넘겨주시고요. 그 뒤에서 보시면은 2016년 8월 6일에 이제 경찰관 체포를 도망다니다 체포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3회 다항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3회 다항에 대해서는 이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제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당연히 밖이라고 또 진술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뭐 방금 잘린 것처럼 윤이 난다. 근데 그러면 이거는 절단기로 잘라가지고 가져 나온 게 아니냐. 이게 버린 게 아니라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건 주워오지 않았다라는 데에서 이제 그러니까 배척하는데 증거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3회다라고 쓰시고 여기도 해당되는 포스트잇을 붙이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다 보면은 이 준강도에 대해서 피고인 측이 지금 다투고 있는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게 아니라 절취됐던 범위를 인정할 수 있는 간접 사실들이 나오게 됩니다. 즉, 여기에 대해서는 이 부분 공성훈의 피의자 신문조서 옆에다가는 3회다에 이제 활용될 수 있는 증거라는 부분을 기재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먼저 봐야 된다라고 했었던 그 압수조서를 보겠습니다. 이 압수조서를 먼저 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압수조서의 압수 목록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소지자 또는 제출자가 있고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공성은 일치되는 경우가 있고 뭐 불상인 경우가 있고 이게 다른 경우가 이제 우리가 실제로 배점을 받아야 되는 수험적인 포인트가 돼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잘라놨었던 이제 압수물 총목록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단기, 구리선, 포대 이 부분이 결국에 송치되어서 지금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데요. 절단기, 구리선, 포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공성훈으로부터 지금 압수된 물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부수처분에 대해서 다 배우셨겠지만 부수처분을 쓰실 때는 피고인이 한 명일 때는 누구로부터 그러니까 몰수한다 라는 표현을 쓰실 필요가 없지만은 지금 상황과 같이 우리가 수험적으로 항상 피고인이 여러 명일 거기 때문에 피고인 공성훈으로부터 이 절단기를 그러니까 압수된 뭐 그 원래 표현 들으면 압수된 절단기 증제 1호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한 다음에는 피고인 공성훈으로부터 몰수함에서 형사소송법 몰수면 그러니까 형법 제48조 1항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작성하시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압수 목록을 보시면서 누구로부터 지금 압수를 했는지 이 부분을 옆에다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우리가 이제 이 절단기, 구리선, 포대가 3회 다항이지 않습니까? 3회 다에 대해서 우리가 유죄의 심증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부수처분으로서 이 범죄에 제공된 물건들은 이제 몰수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옆에도 그 결론을 써주게 됩니다. 이것들은 이제 몰수를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부수처분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압수조서를 보면서 이 압수조서와 압수물 총목록 이걸 이제 비교하시면서 우리가 작성했던 메모와 함께 보시면서 그리고 부수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이 압수물 총목록에다가 기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사실확인서, 정 소장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나옵니다. 네, 다시 증거목록 2페이지를 펴시고요. 이제 이제 사실확인서 정소장, 죄송합니다. 요 앞에다가 이건 역시도 이제 3회 다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었죠. 압수조서 옆에다 3회 다라 쓰고요. 이제 사실확인서 정소장 이 부분도 3회 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소장은 주식회사 서초 대박타운 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입니다. 그래서 이 최근 절단면을 보니 최근 절단한 것이 명백하다. 이런 정도의 구리는 버리지 않다. 그래서 현재 시세는 12만 원 정도다. 엄청 비싼 거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 소장이 이제 진술한 사실 확인서 역시 3회 다항에서 피고인의 그 부인 주장을 이제 신빙성을 배척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압수조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압수조사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당일 압수조사의 내용은 이제 비닐 지퍼백, 흰색 종이, 필로폰의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압수물 총 목록 부분을 보시면 이 다음 부분 비닐 지퍼백과 흰색 종이 필로폰이고 이것은 3-가의 공소사실과 4의 공소사실 이 두 부분인데요. 이 두 부분 역시 우리가 유죄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즉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몰수 및 추징, 몰수 및 추징을 필요적으로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마약법의 경우에는 이제 필요적 몰수 추징인데다가 가장 처음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약법에선 특이하게도 개별적 추징의 원칙이 아니라 그 부진적 연대로서 공동 추징에 공동 몰수 추징의 그런 예외를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지자, 제출자, 소유자 이 부분을 확인하신 다음에 김찬영으로부터 지금 다 몰수되었다, 압수되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옆에다가 김찬영을 작성하시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전 영상에서 우리가 이미 여기 작성을 했었지만, 그러니까 영장에 의하지 않고서 이게 압수됐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지금 잠시 이걸 놓치고 있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결국에는 지금 압수가 되었지만 이 압수 자체가 적법하지 않은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 수사로서 지금 불법하게 압수된 물품들입니다. 그래서 위법수직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유죄 지금 판단이 아니라 다른 판단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한번 물음표를 쳐놓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갑자기 제 영상의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우선 이 뒷부분을 우선 계속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의자 신문조서, 김찬영의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자, 우선 압수조서는 이 부분 압수조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보셨던 압수조서는 이제 3회 가항과 이제 공소사실 제4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의자 신문조서, 김찬영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목록 제 3페이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김찬영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이제 보시면, 이제 앞에 한 페이지는 안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요거 함께 훔쳤다. 습니다. 그래서 이거 피해자 오대효에 대해서 그러니까 훔쳤다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에서 과연 이게 망을 본 것인가 이 내용은 그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말했던 내용과 상당히 이제 일치한 내용들이어서 추가적으로 뭐 크게 우리가 확인할 부분들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필로폰 3.5g 이제 압수됐던 거 위법수직 증거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그 이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크게 읽을 필요는 없는데요. 근데 이제 위법수직 증거 등 기타 수사 위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읽으면서 중간에 이제 체크하실 부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실제로 뭐 1050에 들어서 물건 훔쳤다. 이 부분도 공소사실 2항 이제 사실 인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크게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시면서 혹시 예, 그렇습니다. 이게 빨리 넘기실 때 혹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놓치시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넘기시다 보면 갤러그 스마트폰 한 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갤러그 스마트폰 한 대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 뒤에서 보시면은 이 위에서 얘기를 읽다 보시면은 결국에 우리가 압수물 총목록을 처음에 작성을 할 때 다른 것들은 다 어떤 공소사실에 해당되는지를 다 체크를 했었는데 갤러그 스마트폰만큼은 지금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갤러그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결국에 훔친 돈을 가지고서 구입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갤러그 스마트폰은 결국에 이 지금 방금 이제 사경작성 피신조서를 보시면서 갤러그 스마트폰 한 대가 결국에는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돼서 있는 증거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그 피해자한테 환부가 아니라 교부를 하게 되는 부분이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2항과 관련됐고 피해자한테 교부하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이제 작성을 하시게 되고요. 이후에 나오는 그 압수조서에서 김찬형으로부터 압수됐다라는 부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 압수조서에서 확인하시면서 작성하시게 됩니다. 바로 뒤에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방금 보셨던 2항 범죄에 대해서 갤러그 스마트폰도 김찬형, 그리고 다이아몬드 반지도 김찬형, 하나은행 카드도 김찬형.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부분은 소유자가 5대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요. 여기 성명불상자, 그리고 자동. 이게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신다면은, 아까 여기 작성을 하실 때, 갤러그 스마트폰은 결국에 이제 김찬형으로부터 이제 압수됐던 부분인데, 뭐 피해자가 교부기 때문에 쓸 일은 없습니다만, 우선 적으시고요. 이 만능 열쇠, 그리고 하나은행 신용카드, 다이아몬드 반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환부가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부수처분에서 쓰지 않는다,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김찬형 뭐 5대0 이런 내용이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압수조서가 어디에 이제 쓰이게 되는지, 그래서 1회 나항에 쓰이게 되고 또한 이제 2항에 이제 사용됩니다. 그래서 압수조서는 여기에 사용이 된다는 거, 이걸 그 김보현의 피해자 신문조서, 압수조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그러니까 각각의 어느 지금 범죄 사실에 지금 해당되는지 이 옆에다 그니까 목록만 작성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수목 진술조서를 보시겠습니다. 나수목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2항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에 해당되는 사람이고요. 조경수는 1의 가항의 피해자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나오게 되는 김보현에 대한 피해자 신문조서 첫 페이지는 항상 넘기시고요. 이 뒤에 이제 사용한 만능 열쇠 뭐 이게 그렇습니다. 이 만능 열쇠를 제출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김보현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2의 김보현에도 쓰일 수 있지만은 우선 2의 김찬형에다 사용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압수조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압수조서가 지금 51페이지에 있는 압수조서, 여기가 이제 만능 열쇠가 되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강의가 이제 한 10시간째가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영상 제작이 10시간째 되다 보니까 지금 정신을 좀 많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51페이지에 있는 압수조서는 만능 열쇠로서 이건 2항에 해당되는 증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만능 열쇠는 김보현으로부터 압수를 했고 소유자는 실제 김찬형의 소유입니다. 그런 이제 압수물 총목록에 보실 때 이 만능 열쇠는 김보현, 김찬형 이걸 두 명을 다 써야 되고요. 유죄로 판단되는 제2항의 공소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 각 몰수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수처분에서 결국에 그러니까 기재례대로 말씀을 드리면 압수된 만능 열쇠 증제 몇 호는 피고인 김보현, 쉼표 그리고 김찬형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렇게 해서 가로치고 형사소송법 제48조 1항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기재에 들어갈 내용들을 여기다 적어 놓으시고 넘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압수조서 51페이지에 있는 압수조서는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항 피해자인 나순목에 대한 진술조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순목과 같은 내용을 여기서 시간을 이제 줄이셔야 된다는 것이 김찬영이 이미 인정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강 증거만 있으면 된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절대 읽지 마시고 이 부분은 여기다 이 항과 관련됐다 이것만 표시하시고 그냥 쭉 내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경수와 관련된 부분도 보시면은 조경수에 대해서는 공성원이 지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읽으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간 관계상 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근데 공성원은 지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공성원이 몰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혹시라도 해당되는 부분인지 보시는데 상당히 뭐 해당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 조경수의 부분은 적어도 1회 가항에 해당되는 건데 공성원에 대해서 지금 해당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1회 가 김찬영에 대해서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김찬영에 대해서 이 뒤에 이체 확인증 역시도 김찬영에 대한 1회 가항에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김찬영의 이제 공성원에 대한 이제 제3회 피의자 신문조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약류 범행은 이미 자백했던 사안이고요.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쭉 읽어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절도 6월 22일 이렇게 오대효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과연 망을 받는지 부분에 대해서 과연 조금 더 상세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 뭐 크게 부인하는 취지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보시면서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포스트잇 붙이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이 사기 범행에 대해서도 자기는 그걸 알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인데 이미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후단 무죄 이제 심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후단 무죄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증거를 거시해서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 반대되는 사실을 우리가 거시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읽으시면서 충분히 그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포스트잇을 붙이시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찬영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제2회가 나오게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이제 시간 관계상 이 다음 부분부터는 다 좀 생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경이 제출한 지금 증거 중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들은 결국에 그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게 되고 결국에 이 부분들은 결국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심증이 형성된 다음에 이 부분을 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방식대로 필요 없는 것들은 바로바로 넘기고 필요한 것들만 체크를 하실 때도 빨리 확인하시면서 공통되는 부분보다는 여기에서 특별히 나오는 부분만 이제 체크하시면서 포스트잇을 붙이시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결국에는 시간이 없으면 경찰이 제출한 것 중에 피고인 신문 조서들은 어떻게 보면 그 우선 선발과 아닌 그러니까 전국 등수가 상당히 높으신 분들과 그 다음 이제 A 플러스 그룹을 사실 변별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단축하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결국에 이제 이 사경 작성 피신 조서 이 부분에 숨겨져 있는 논점까지도 찾으실 수 있는 시간이 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인정이 좀 더 풍부해지고 배점을 더 많이 획득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 보면은 우선 고급 단계의 이제 스킬이 돼 있는데요. 뭐 그것도 다 이제 점수를 받아야 되지만 우선 우리가 받아야 될 것들은 형사 강론 판례들을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이제 결론을 틀리지 않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전처럼 형식 재판으로 끝내실 수 있는 것들 빨리빨리 끝내실 수 있는 이런 기술부터 먼저 이제 익히시는 게 이제 맞다고 봅니다. 잠시 다른 쪽으로 얘기가 새서 죄송하고요. 다시 이제 그래서 돌아오셔서 그 사경작성 피신조서 같은 부분도 혹시라도 그 특별하게 여기서만 나타난 부분들이 혹시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정서가 있고요. 그래서 감정서에서 보시면은 다 각 음성이 나오고 이제 소변 검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잔량 소비 이렇게 3점이 반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회회보서, 조회회보서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검사가 제출했었던 그 자료들 이미 확인을 하셨지만은 이 조회회보서 같은 경우에도 그 공성훈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회회보서가 크게 쓰일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김찬영에 대한 그 조회회보서는 여기도 적어놨었네요. 상습성 인정자료로 이게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검사 작성 증거자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상에서 똑같은 얘기이고요. 김보현은 기존의 전과가 이제 명예훼손으로 했던 전과가 있는데 이건 역시도 그냥 큰 의미는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시면은 이제 그 사경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보시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 이후에 나오는 이제 공성은 피의자 신문조서 이 뒷부분부터가 아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검사했었던 검사가 제출했었던 증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썼던 그 증거 목록 옆에다 작성하다 보면 상당히 많이 지저분해져서 좀 보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거에서는 옆에 좀 깔끔하게 적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증거 목록을 보면 이 옆에 각각의 어느 죄에 지금 이게 쓰이게 될지 여부가 이 옆에 쭉 다 적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2페이지, 그래서 이 옆에 이게 쭉 다 적으셨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증거 목록들이 실제로 나중에 그 작성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처음에 우리가 공판 조서를 보실 때 증인이 했던 것도 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다 작성하셨던 부분들인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작성을 하실 때 결국에 피고인이 1회 가, 1회 나, 3회 다처럼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제 인용해야 되기 때문에 포스트잇을 붙이셨던 그 부분들을 이제 열어서 인용할 부분들을 그러니까 내용을 이제 요약해서 인용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차가 말씀드리듯이 결국에 증거관계라는 목차 하에 그 증거의 이름들만 거시해주면 되고 그런 이유에서 이 옆에 이제 실제로 뭐해서 증거 목록에 있어서 여기서 여기서 가장 이제 확실한 예가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 무면허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에 해당되는 부분이 잠시만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운전면허 조회, 그러니까 그 수사보고 운전면허 조회, 이 옆에다 이렇게 3회 나라고 지금 작성을 해놨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회 나항 부분을 우리가 작성을 할 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백을 했었고 보강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판단했었던 부분인 만큼,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결론 유죄 그리고 이제 논거 그 검토 의견에서 증거관계라는 목차를 쓰게 될 때 그 증거관계 밑에 피고인의 그 법정 진술이라고 작성을 하시고 그 밑에 다시 한번 작성을 하실 때 이 증거 목록들을 쭉 보시면서 그 3회 나항에 해당되는 게 어디 써 있는지 보시면서 3회 나라고 여기 적혀 있으면 바로 옆에 있는 수사보고 이 부분 증거 명칭 이 부분을 그냥 그대로 옮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보고 가로치고 운전면허 조회의 기재 이렇게 작성하시면 그 이름만 인용하시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증거 목록을 활용하시게 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실제로 이 압수물 총목록 이 부분은 활용되는 게 결국에 그 검토 보고서 양식에서 보시면 결국에는 주장에 대해서 판단을 한 다음에 소결론 그래서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이라는 이제 소결론 이후에 이제 부수처분이라는 목차가 이제 붙게 되고요. 그 부수처분에 있어서 누구로부터 몰수함 내지는 피해자에게 교부함 그래서 누구로부터 각 몰수함 이런 부분들을 부수처분 부분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실제로 우리가 그 각각의 그 공소 사실에 대해서 목차를 잡아서 검토를 하시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부수처분이 필요할 때 이 압수물 총목록 부분을 꺼내셔가지고 이거를 보고서 이제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제가 강의로서 지금 그러니까 영상으로서 좀 제작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뭐 크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제가 이거를 옛날에 작성하면서 이제 시간을 이렇게 재봤었던 걸 보니까요.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공소장, 그러니까 증거 의견과 공소장까지 봤었던 거에 이제 한 10분 정도, 그리고 공판 조서를 봤을 때 한 30분 정도, 그리고 이 증거 서류를 봤을 때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해서 총 지금까지 본 게 이제 1시간 10분 정도 걸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 것도 상당히 많이 느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속도를 올려야 되는데, 그 말인즉슨 작년 기준으로 치면, 그러니까 첫 안녕 30분을 풀고 나머지 기록형을 2시간 30분을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가 1시간 안에 끝나줘야 1시간 반은 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기재할 내용들이 많고, 이 중요한 얘기를 왜 제가 지금 뒤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우선 여러분들도 강의가 길어져서 우선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셨을 텐데, 이거 하나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59-6에서 지금 논점으로 나온 이 정도 논점 개수가 실제로 그 형사재판 실무의 기말고사에서 나온 논점의 개수와 비슷합니다. 이 정도 양이 그 기말고사 양과 비슷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조금 더 복잡하게 형식재판으로 끝내거나 좀 더 복잡한 법리가 이렇게 추가가 돼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시도 가지고 계신 59-7 기록을 메모를 계속 시간을 재보면서 작성을 해보시면서 그 기록, 그 메모를 1시간 안에 그리고 더 빨리 기록을 검토해서 메모를 잡으시는 연습을 하시는 거를 이제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강의로 지금 이제 많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막 혼동이 되고 이러는데요. 혹시 뭐 제가 워낙에 뭐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다 잘 전달해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빠진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중복으로 너무 부연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뭐 제가 내일 돼서 다시 영상을 업로드 할 때쯤 되면 상당히 많이 부끄러워서 올리기가 그럴 것 같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참 많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당연히 그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후에 뭐 민사재판 실무라든지 이 모범 검토 보고서를 분석한 영상을 다시 올릴 때 그 여러분들 그 댓글을 많이 확인해서 제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저의 영상 이제 메모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그 영상을 마치겠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휴대폰 영상에서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메모를 작성할 때 이게 최대한 간단하게 이게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증거 목록에서만 이제 표시를 하시는 방법 이게 이제 결국에 제가 제안드리는 사법연수원에서 쓴다는 그 메모 방법과 다르게 훨씬 더 심플하게 메모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참고하셔가지고 좀 더 좋은 방법을 개발하셔서 꼭 좋은 성적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다음으로는 이제 검토보고서 작성하는 검토보고서를 분석하는 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